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우리 참 또 재미있는 시간이죠. 브랜드를 이해할 때 스토리라는 것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 중에서 스토리텔링, 스토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. 여러분 브랜드를 하나 상상을 해보십시오. 이 브랜드 스토리는 해당 브랜드의 독특한 분위기를 말해줍니다. 또 브랜드, 왜 여러분 브랜드 좋아하세요? 저는 매력이 있어서 좋아합니다. 그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입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브랜드 아우라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촉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브랜드의 역사가 있겠죠. 브랜드가 그 역사, 걸어온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브랜드 스토리텔링입니다. 그런데 이 스토리를 보시다 보면, 느끼시다 보면 이 브랜드가 향후 나아갈 길도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어때야 되나요, 여러분?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좋아하세요? 저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아주 좋아합니다. 진정성 있는 사람, 진정성 있는 브랜드, 그럴 때 바로 아우라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한 표를 던지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브랜드 구전입니다. 그런데 그 호응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담긴 역사성, 의미, 근본, 그 진실성, 그것에 열광하는 것이죠. 그럴 때 브랜드에 대한 구매는 엄청나게 커져서 그것이 그 브랜드의 재무적 이익을 상당히 많이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브랜드 경영의 본질입니다. 우리 21세기 기업들이 가져야 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설득이 아닙니다. 여러분, 이제는 공감형 브랜드, 공감 리더들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. 그래서 이 공감할 수 없는 스토리가 없는 상품, 소비자 감성에 어필할 수 없죠. 이런 공감을 얻기 힘든 상품들이 설 자리는 더욱더 없다라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. 미국의 유명한 작가죠. 폴 오스터, 여러분 아시죠? 이 폴 오스터가 브랜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스토리를 만들고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는, 또 사람을 이해할 때는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이 스토리, 브랜드 스토리를 잘 만들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가져야 할까요? 첫 번째, 각 단락을 의미하는 플롯입니다.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. 두 번째, 주제가 뚜렷해야 되겠죠. 스토리의 주제가 흐려지면 그것은 스토리가 아닙니다. 이 스토리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 스토리를 느끼시는 분, 또 보시는 분들이, 들으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, 여러분 영화 보면서 재밌는 영화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? 바로 드라마틱한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. 이 드라마틱한 긴장이 있어야 손에 땀을 쥐면서 재미있죠. 이것이 감성을 움직이는 원천입니다. 선과 악, 그 다음에 선인, 악인 사이의 어떤 긴장, 그것이 고조가 많이 되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가 되는데 이 긴장의 정도가 매우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. 이 긴장의 정도가 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재미없어 하죠. 또 역시 똑같이 감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. 네 번째는 상징성, 심볼리즘 이런 것들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. 이 스토리를 딱 보았을 때, 느꼈을 때 상징, 가령 비둘기를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죠?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새이구나.
또 부엉이는 뭘 상징한다고 하죠? 그렇습니다. 지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. 이 스토리를 이 상징하는 아이콘이나 상징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해야 고객들이,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 커진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구성 요소를 간단히 더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4P 플러스 A 플러스 D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야기에는 서론, 본론, 결론이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부분만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프로세스를 한번 써보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스토리텔링 프로세스는 B2C, 소비자의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.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하면서 한도들을 정해 나가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 4P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청자, 아까 A라고 말씀드린 시청자, 어디언스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내 고객이 누구인지, 내 이야기를 보는 사람,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, 이것을 확인을 해주어야 디스트리뷰션, 배포도 디스트리뷰션도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. 시청자와 배포하는, 채널 배포하는 것은 결코 다른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. 그 두 가지가 일치해야, 여기에서 시청자와 배포할 관점들이 일치해야 어떤 채널과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, 또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하고 나서 이것을 라이브로 제공할지, 아니면 다른 기존의 수단을 사용할지, 그것이 확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해되시죠? 네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P 중에 첫 번째는 플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구성 단위입니다. 이 이야기에서 이 각 구성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이야기의 목적입니다. purpose. 이 이야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. 이 영상을, 이 이야기를 보거나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. 세 번째, people입니다. 주인공들.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? 또 그 이야기에 왜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? 그 이유 주인공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어떤 깊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네 번째 P는 바로 장소입니다. 그 주인공들이 어디에서 어떤 갈등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겁니다. 그 장소는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것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. 괜히 생뚱맞은 장소에서 그 주인공들이 활동한다? 이런 건 재미가 없죠.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. 그 전체가 논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감정 상태는, 그 주인공들의 감정 상태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시청자들이,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, 보는 사람들, 느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를 나누어서 또 말을 해보자면 이 시청자들이 기존의 고객인지 새로운 고객인지 직원인지 이런 것들도 이 스토리를 구성을 할 때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. 네,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스토리를 다 구성하고 나서 채널링하고 배포할 때, 이 디스트리뷰션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컨텐츠를 살아있게 제공할 것이냐, 공유할 것이냐,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의 기획 단계에서 미리 고려되어야 되는 요소다라는 말씀드립니다.